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한 40대 남성이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5시간가량을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아프간 철군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대만, 유럽의 동맹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98.8%는 델타 변이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로리다 소재 한 카운티에서 학생과 교직원 만여 명 이상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격리됐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한 40대 남성이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30분가량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5시간가량을 대치하다가 스스로 차에서 내렸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5분께 한 남성이 검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의회 도서관 앞 인도위에 주차하고 폭탄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기폭장치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여줬습니다. 당국이 연방수사국까지 투입해 설득한 끝에 이 남성은 약 5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스스로 차에서 내렸고 결국 구금됐습니다. 이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49세의 플로이드 레이 로즈벨이라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 생중계에는 트럭 안에 있는 한 남성이 폭탄이라고 말하며 금속 용기를 들고 있거나 혁명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의 의회 도서관 건물 2동과 일부 하원 사무실 건물, 연방 대법원 건물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된 이후 처음으로 미군의 철수를 옹호하면서 혼란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군이 실수 없이 더 잘 처리될 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제와 돌이켜봐도 혼란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할 때 지금 상황을 대가로 고려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가 답변을 수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가를 매기진 않았다면서도 그들이 엄청난 것을 갖게 될 것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 중 하나는 탈레반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탈레반은 협조하고 있고 미국 시민을 내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철군 결정으로 아프간에서 11,000명의 미국인과 수만 명의 아프간인이 긴급 대피를 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약속한 기간 내에 떠날 것이냐 아니면 9월 1일까지 연장하느냐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느냐는 문제였고 자신은 단순한 선택을 했다며 만약 머무를 것이라는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 내 미국인 철수를 위해 미군 철수 시한을 이달 31일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인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프간 철군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대만, 유럽의 동맹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은 미국이 국익과 맞지 않을 경우 자국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맹국들에게 심어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대만이나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들 국가는 내전 상태가 아닌 통합정부를 가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전 상태이자 자주 국방력이 부족한 아프간을 이들 나라와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한간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자 동맹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나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98.8%는 델타 변이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미 전역을 지배했던 영국발 변이는 0.3%에 불과합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정 데이터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이제 신규 감염의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불과 석 달 만에 모든 다른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앞서 유럽에서 발견된 변이의 후계로 미국에선 지난 2월 처음 나왔지만 6월까지만 해도 크게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초에는 신규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미국을 지배했던 영국발 변이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신규 감염 중 0.3%에 불과합니다.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단일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이를 공통적으로 가진 밀접하게 연관된 변이군을 가리킵니다. 델타 변이의 기능적 특징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체의 수용체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 빠르게 번식하는 능력이 강화돼서 체내 바이러스 양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델타 변이가 중증 질환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변이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소재 한 카운티에서 학생과 교직원 만여 명 이상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격리됐습니다.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군 이사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플로리다 템파 지역 힐즈버러 카운티 학군 이사회는 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른바 리를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학교 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힐즈버러 카운티 학군은 미국에서 8번째로 규모가 큰데 최근 이 학군에서만 학생과 교직원 만여 명 이상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격리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힐즈버러 카운티 학군 이사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찬성 5표 대 반대 2표로 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더 힐은 이번 결정을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마스크를 씌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센티스 주지사의 명령에 상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CDC가 코로나 위험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자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거론하면서 학교 구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고 이 방침을 어길 경우 해당 학군 교육감과 학교 이사회 급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주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방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가 알러지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식당업주 구제연합인 아이롤과 뉴욕시 내 식당 3곳, 체육관 2곳 등은 지난 17일 스테이튼-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에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시가 교회나 그로서리 등의 시설은 제외하고 식당과 체육관 등 특정 실내 시설만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퍼질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거나 알러지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 믿음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사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식당과 헬스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콘서트홀 등의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이나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되고 최초 위반 시 $1,000,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취업비자 쿼터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회계연도에 할당된 가족이민 쿼터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서 남은 비자 쿼터가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에 발급될 취업비자 쿼터는 29만 개로 매년 14만 개씩 발급하던 취업비자 쿼터보다 2배가 넘습니다. 갑자기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 폐쇄하면서 15만 명이 넘는 가족이민 초청 대상자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지 못하고 비자 쿼터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할당된 가족이민 쿼터를 회계연도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비자 쿼터는 그 다음 해에 취업비자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국무부는 연간 가족이민 쿼터 22만 6천 개 중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비자 쿼터 15만 개를 내년도 취업비자 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취업비자가 부족해 영주권 취득 기간에만 수년이 걸렸다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간호사 등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과 기업들은 영주권 취득 기간이 빨라지는 만큼 채용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적체 현상이 심한 인도나 중국, 필리핀 국가 출신 신청자들과 일반 3순위 비숙련공 신청서의 비자 발급 기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전 세계용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부문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하는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에서 이제 아시안이 주류가 됐습니다. 6선거구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은 43.7%에 달합니다. 지난 12일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의 2020년 4월 기준 아시안 인구는 33만 6,392명으로 2010년 26만 8,633명보다 25.2% 증가했습니다. 6선거구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은 43.7%로 10년 전 37.4%에서 6.3%포인트나 오르면서 아시안이 선거구 내 가장 많은 인종이 됐습니다. 2010년 34만 5,039명, 인구 비율 48.1%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백인은 인구가 10년 동안 28%나 감소해 24만 8,691명, 32.3%로 줄었습니다. 퀸즈 동북부부터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북부, 서포 카운티 서북부로 이루어진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지난 10년간 아시안 인구가 5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9만 3,755명, 13.1%였던 선거구 내 아시안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 14만 3,930명, 19.5%로 늘어났습니다. 선거구 내 주류인 백인의 인구 비율은 10년 전 78.3%에서 2020년 64%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연방하원 뉴저지 9선거구, 5선거구 역시 아시안 인구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등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9선거구는 2020년 아시안 인구가 10만 9,754명으로 13.9%에 달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는 아시안 인구 비율이 58.8%, 11,929명으로 가장 높았고 포트리의 경우 아시안 인구가 16,991명, 42.3%에 달해 백인 40.8%를 제쳤습니다. 미국 대북 지원 단체들이 국무부에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여행 금지 해제가 미국이 북한에게 적대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오늘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데니얼 제스퍼 미 친호 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17일 국무부 관계자와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간담회를 열었고 지원단체들이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바란다면 최소한 지원단체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행 금지 조치 해제는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는 선언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북 지원 단체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속해서 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건 줄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 36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7만 9천 건 감소한 282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적었습니다. 시카고 국제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10월 10일 열리는 2021 대회 등록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출전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날 이메일로 2021 대회 등록자 3만 5천여 명에게 이런 지침을 통보했고 완주자들을 위해 결승선 인근에 마스크를 비치해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해킹을 당해 4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T모바일은 4천만 명 이상의 현 고객 및 잠재 고객들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서 나온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정보들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T모바일은 즉시 2년간의 무료 신원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불 요금제 고객 계정에 개인 식별번호 코드를 재설정했고 후불 요금제 고객들에게도 모두 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교통부는 중국 항공사의 미국행 여객기에 대해 승객을 정원의 4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중국행 여객기 4편에 동일한 조치를 하는데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일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에 도착한 승객 5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정책이 양국 항공 서비스 협정에 반한다며 중국 도착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과 관련해 미국 항공사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나 밤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5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역시 5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